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이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늘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한 3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쭉쭉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대단히 좋아하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나오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왔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학계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지력을 갖추셨으면서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이걸 듣고 난 뒤에 실무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리고 둘째는 일단 녹음 평자가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45분이다. 그즉슨 뭔가 원래는 학회라는 것이 이제 토론자가 이렇게 발표한 녹음 평자가 있으면 그들 사이에서 얘기가 주고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많은 화두를 던져야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실무진들께서 정말로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뭐 오늘 오프닝 토론 멘트다 이런 기분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느낀 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두 정여창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게 가장 큰 존경의 표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동에서도 많이 일을 했었고 또 퇴계이황 선생님 이제 박사論받고 나서 경북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금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정여창 선생님의 일생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세요. 네, 저희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생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오히려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반복함으로써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좀 공유를 하는 것이죠. 먼저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좀 일찍 도착해서 제가 함양박물관 좀 가보고 최치원 선생님 역사문화공원도 좀 뛰어보고 또 거기 계신 직원들과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일단 저는 내려왔을 때 너무 이렇게 쾌적하고 한적하고 좀 단정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박물관에 계신 직원분들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젊은이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큰 걱정이다. 인구가 지금 소멸 직전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지방도시 살생 부분을 찾고 나왔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 전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거든요. 더 심해져가지고 정말 출산율 또는 출생률도 0.8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2025년에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저는 영어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단순한 삶,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천민한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강의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산업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철학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 철학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학적으로도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돌아가는 사정으로 봐서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소득 격차가 불평등이 더 벌어질 것이고 실물자산, 아파트와 같은 실물자산이 없는 젊은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문제 삼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겪었던 일인데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눈을 많이 돌린다. 거의 일본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너무나 번잡하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움직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과목 하나 열기 힘들거든요. 저 총장까지 회의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하튼 제가 힘들게 열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나 반응이 뜨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25학번이죠. 2025학번 학생들도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계속 청강 좀 해달라고. 요즘은 청강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허락을 해야지 사인을 받고 청강을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오는 게 아닌데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내가 살라면 지금 이렇게 막 럭셔리, 사치품, 명품 같은 거 따주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리고 내가 좀 청빈하게 그러고 사는 것들, 영어로 심플 리빙하게 좀 사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거 미니멀리즘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좀 물이 들어오는구나. 제가 뭘 하겠다, 제가 잘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20살, 19살밖에 안 된 애들이 정말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그 아버지 세대가 흥청망청했던 거랑 완전 다르다. 아버지 세대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아니 지방에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려오겠냐.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생각하면요, 그건 거꾸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매력이 있는 곳이면은 지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내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미리 일자리를 준비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방에 큰 공장을 지어야 된다, 지방에 어떻게 돈을 뿌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보고 내려오는 젊은이는 오래 못 버티고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젊은이에게 함양이나 또는 기타 지방 도시가 매력이 있으면은 그 매력을 보고 일단 와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와서 챙기는 겁니다. 기회는 자기가 만든 거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매력을 어떻게 발산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유학에서도 각득기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이죠. 그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사람들이 그 지방의 매력을 제일 잘 알겠죠. 다른 도시를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 도시답게, 자기답게, 나답게 사는 게 우리 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 도시의 매력을 이제 마음껏 뽐내면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다양한 매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매력있다 싶으면 알아서 오겠죠,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원도 양양입니다. 강원도 양양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그런 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양이 유명한 이렇게 서핑 때문에 매년 가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양양이 그렇게 요즘 유명한데도 약국이 하나 없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한적합니다. 이거 생겼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 인구해변 축도해변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양양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뜨는 곳은 인구해변 축도해변에 서핑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강원도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양양군 그 인구해변 축도해변 그쪽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노인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술 먹고 떠들든 뭐 하든 간에 일단은 젊은이 들어와야지 여기가 살아나니까 니들이 뭐든지 우리가 믿고 맡겨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양양 그쪽이 파도가 안 세거든요. 서핑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서핑이 성지가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까닭은 정말로 계신 분들이 젊은이들 무조건 들어와.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나는 그냥 꼰대 같은 얘기 안 할게. 내가 내 서포트 해줄 테니까 와서 마음껏 놀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카페 열고 알아서 수제버거집 만들고 그 노인분들이 수제버거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판을 깔아주면 알아서 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원 관련해서도 제가 2019년에 국학진흥원 쪽에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좀 몸을 담고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령 이제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됐다는 거 이외에도 그게 등록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대중적으로는 우리가 뭐 어떤지 느낄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 사례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일본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한 바로 그 장소 신사 투어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신사 투어리즘이라고 용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인들이 와서 신사 투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기가 차죠. 왜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호쟁이들이 와가지고 신사 투어를 할까요? 왜냐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워낙 신사를 배경으로 귀신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서양인들이 그냥 신사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성지순례 가는 겁니다. 거기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은 성균관 스캔들은 성균관에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균관은 드라마 촬영하는 거 아니라고 막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주 향교와 전주 향교에서 촬영을 했죠. 근데 서양인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균관에 대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성균관 대학교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지만은 다 성균관 스캔들 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를 찍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향교 서원, 저도 이제 퇴계성리학을 전공한 유학자로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제가 그런 것들에 몸을 담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서원 향교가 돼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너무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저 같은 책상물림이나 유학자들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것들을 정말 띄울 수 있는 젊은 세대들,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낮춰야 된다, 자세를.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학과 철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영학에서 제가 뭐 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근데 하여튼 간에 돈벌이가 제 우선은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다만 경영학을 공부할 때 저는 그 안에서 철학을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경영학에서 이제 CEO학, 리더십학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북돋아 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죠? 인재를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점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단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기 군청에서도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고객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들어서 고객의 어떤 소원이나 원하는 바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게 그럼으로써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게 마케팅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봐서 그 장점을 북돋우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 빡빡하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일일 일식하면서 도 닦다가 나왔거든요. 예. 도 닦다가 제가 이 세상에 나온 과정은 맹기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맹기아 선생님을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겪었던 문제점들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돕겠다. 그런 마케팅 정신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야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유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자꾸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꾸짖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우리 이렇게 위대한 문화가 있는데 니들은 지금 뭐냐. 그러니까 니들은 좀 많이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의 MZ세대들은 아예 듣질 않죠. 그보다 조금 위인 저 세대만 해도 막 기분 나빠도 억지로 듣는 신용이라도 했지만은 요즘은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죠? 친한 사이에서도 단점을 지적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듣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전부 다 맹기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민동락에서 보다 낫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나 방법론 쪽에서 대화의 기술에서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유학하는 사람들 듣기 싫어. 그래서 유학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수양 방법도 많지만은 야 불교는 그래도 니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 모든 사람들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 부처다 이런 얘기 하니까 불교는 접근하기가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럼 유교는 갔다 그러면은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가 뭔지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학적인 재주와 어떤 그동안 쌓여있는 지혜로서 그분들의 문제를 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다 오겠죠. 예.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이 주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가령 효도 같은 경우에 효도 저는 지금 제가 계속 학부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1년에 수백 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도 MZ세대도 MZ세대지만 G세대보다 더 밑이 알파세대입니다. 그래서 G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쳐서 자알파세대일 거라는데요. 저는 이제 자알파세대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대, 20대 좀 더 나가서 30대가 효도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과연 많은 분들이 지금 10대나 20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저런 새끼들 싸가지도 없고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엄마가 말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말이야. 나쁘면 쳐지죠. 그죠? 그래서 이놈을 좀 고쳐보려고 꾸짖으려고 그러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사이가 더 나빠지고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만 보고 엄마 아빠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런 접근 방법은 절대로 우리가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지금 MZ세대나 또는 자알파세대 이런 세대들이 효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수백 년 동안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좀 더 세상이 유학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쓴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어저께까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까지 계속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말씀을 좀 해드려야 우리 조금 더 유용할까? 졸지 않고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책을 들고 오지 못했는데 그 신예은이라고 이제 2025 생활 트렌드라는 책을 연구서적입니다. 이거 허접한 책이 아니라 연구서적인데 이분이 MZ세대가 생각하는 효도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데이터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좀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화면을 띄울 수는 없는데요. 그 2030 세대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에게 가족은 앞으로 결혼 출산을 통해 만들어갈 자신의 새로운 가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계신 부모님과의 관계로 이해된다. 과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 본인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절의 가족은 직계를 넘어서 앞으로 생길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금의 MZ세대의 부양가족, 가족 개념은 바로 직계가족인 자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는 효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심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의 가족은 이제 자기가 새로 연애, 출산, 결혼 같은 거 포기하는 3% 들어보셨겠지만은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새로 만들 생각은 별로 없는데 다만 자신한테 유일하게 남은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무뚝뚝하고 말을 잘 안 하니까 쟤는 뭐 앞으로 그냥 가족 같은 거 엄마, 아빠 신경 안 쓰나 보다, 혼자 나가서 살 생각 하나 보다, 이런 것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지 결혼을 안 하면 효자가 아니다, 뭐 이런 선입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2030 젊은 세대는 가족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한테 남은 거는 엄마, 아빠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정말 잘 지내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2030 세대는 가족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족을 엄청나게 원하는데 본인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신 엄마, 아빠 또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과 정말로 자기 끝날 때까지 잘 지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효도, 이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자께서도 이미 논문에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부모를 복양하는 게 전부 다 끝이 아닌데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물질적으로 크게 복양할까 서로 우리가 무한경지체에 들어가가지고 남들과 자기의 비교에 따라가지고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이런저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봉양을 하는데 나는 내가 까는데 잘 못하니까 나는 효도랑 관계 없나 보다, 나는 효자가 아닌가 보다, 이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란 거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옆집 애보다 자기가 더 많이 봉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요즘 표현하는 소확행,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엄마 아빠랑 전화통화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먹고 엄마 아빠랑 산책하면서 정말로 평생 친구처럼 살아보자 하는 욕구들이 MZ세대한테 아주 강합니다. 정말로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없겠죠.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엄마, 아빠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젊은이들에게 선생님 이제 남은 평생 어떻게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개인의 어떤 행동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함량이 가득하시다면은 그런 것들이 또 유튜브로 퍼지고 있는 좋은 사례가 퍼진다면은 여기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인도 정년창 선생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좀 말이 우습긴 한데 여하튼지간에 저는 항상 제 문제를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제 문제가 심각해서 유학으로 학문으로 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논문을 많이 쓰는 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이고 저는 일도 정영상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씀드림으로써 그분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고채지원 선생님께서 해운대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제 즐겁게 살아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그 들어가기 전에도 제 벌써 머리 빡빡 깎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살려줬습니다. 저는. 근데 공부를 못했다면 제가 굉장히 혼이 많이 났을 사람인데 이 책에 이제 31페이지를 보시면요.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아래 제가 인용문이 있는데 문헌공 일도 정여창 선생이 어렸을 적에 술 마시기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여 쓰러져 들판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꾸짖으시기를 너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너뿐인데 지금 너가 이와 같으니 너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반성하고 다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뭐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제 돌아가신 몇 년 안 되셨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어린 당시에는 살아 계셨고요. 그리고 술도 좋아합니다. 제가 술을 끊지 않았지만은 이걸 왜 제가 읽어드렸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서 중학교 수석으로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집어쳤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춤만 췄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으로 들어가는데 전교 108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도 부산 사람인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새끼는 절대 본받지 마라. 절대 이종황이처럼 되지 마라. 그래서 맨날 욕먹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때 제 어머니가 졸업식 때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살짝 우시면서 우리 준황이가 제발 이제 인서울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신이 좀 들었어요. 전교 1등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되게 기대가 컸으셨을 텐데 제가 노는데 급해가지고 전교 100등 마크로 밀려나서 이제는 인서울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 이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이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정명창 선생님께서 이렇게 회심한 게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너무나 어떤 사람들을 위인화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분의 어떤 진솔한 모습을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데 저는 오히려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대학 교수 강의가 왜 재미가 없냐면 원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역경에 빠졌다가 역경을 극복하고 올라와서 자기랑 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줄 때 제일 좋아하는데 대학 교수는 자기 잘난 척만 하거든요. 도울 김용 선생님 저 강의 들어보면 1시간 강의 중에 30분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죠. 그래서 인문학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현창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슴이 와닿거든요. 이분이 뛰어난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태계 선생도 술 먹다가 좀 사고를 치신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좀 더 와 위인이고 이 사람은 흥겹다고 하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잘 안 가져가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같은 31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면은 정여창은 41세라는 늦은 나이로 기꺼이 관직 생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41살이면 대단히 늦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산골짜기 이런 데서 그죠? 이제 청년만 나는 관직이 안 맞으니까 나는 평생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부모님 보시면서 호르몬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다가 죽겠다 라는 아마 그런 결기가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머리 감고 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 사는 세상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현창 선생님이 아무리 학문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오늘날로 치면은 어떻게 재무고시 나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장관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시고 뛰어나신 분인데 시골에서 그냥 책 읽고 호르몬을 모시겠다고 산다 그럴 때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책만 열심히 읽어주세요. 학덕을 쌓으세요. 이렇게 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세상을 잘못 보는 거고요. 아마 이또 정여상 선생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산업은행이라는 이제 평생 직장이죠. 국제은행을 때려치고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다가 나와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을 공부할 때 남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제 아버지 경상도 사람인데,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호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근데 듣는 제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여하튼 시간에 제가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돌을 닦다가 이제 다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겠다. 왜냐면 그때 저는 맹자 선생님의 노오로하여 이급인지로하고 유오유하여 이유인지유하라. 그래서 너의 어르신을 어르신답게 사랑하고 그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노인도 어르신도 사랑하라. 이런 것들에 반해서 내가 지금 집에 다시 들어가면은 본가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드시겠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 역할을 하려면은 거기서 좀 구박을 받더라도 원래 그렇게 안 될 짓을 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이랑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금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부모님이랑 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매일야 선생님이나 우리 정여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에피소드로 저한테 힘을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8페이지 마지막 보면요.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까닭은,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이치인 까닭에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여창을 존중하면서도 그는 군자인 반면에 나는 소인이니 정여창과 나는 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라고 말한다면 주자 선생님은 이거를 책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한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타인에 앞서 타인을 가르치기 앞서 내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일창 이후에 동방오연에 해당하는 조선의 어떤 큰 선비들의 효행이 현대에 비춰주는 빛, 더 나아가서 제 자신에게 끼친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분들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